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를 봤는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든 집주인들이 전세 사기를 치려고 이런 집들을 운영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은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임대인들인데 언론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금이 딱 막히는 거죠. 전세금을 반환을 할 때 다른 입주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전세금 반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호실에 대한 만기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만기 날짜에 이주를 할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임대인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웃실은 또 빨리 전세를 놔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 호실이 이주를 한다, 그 임차인분들이 방 내부를 잘 보여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겠죠. 전세 보증금 반환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임차인분들에게 미리 협조를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임차인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반환할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맞추겠다,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보증금으로만 맞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한다거나 빌린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건물이 잘못되지 않게 하려면 빌리기라도 해야겠죠. 아니면 대출을 신용대출을 받는다거나 일정 부분의 자금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임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주변 부동산들에게 좀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분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상 이 전세 계약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분들의 신뢰가 좀 쌓여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놓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그 임대인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만기 날짜까지 아무 연락 안 하고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임차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날짜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임대가 나가든 아니면 시간을 좀 주면 반환을 꼭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임차인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거나 하면 임차인분들이 더 불안해 하겠죠. 임차인분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임대가 끝입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방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에게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법적인 조치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전세 사기에 걸린 집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가 있겠지만, 전세 사기에 그렇게 걸렸을 때는 어떤 걸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거는 힘든 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꾸 이제 법적인 조치, 예를 들어 뭐 임차권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차인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임대인분에게 어떤 상의를 하는 것도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한다던가 하면은 그 집은 다음 입주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집에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본인의 보증금을 받는 게 더 이제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일부러 안 하지 않습니다. 다 돌려주고 싶어 하고 문제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환 날짜에 만약에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 그냥 전입신고랑 점유를 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상 임차권 등기 하는 거랑 효력적인 면에서는 뭐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바꾸지 마시고 안에 짐을 몇 개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전입신고를 풀지 않으시면 이제 순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유지되게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집주인과는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시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방이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리정돈 같은 거, 뭐 청소 같은 걸 잘 해놓으시면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건물이 잘 순환이 되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임차인분들께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의 임대인분들은 진짜 다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못 돌려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임차인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성급하게 임차권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받는데도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분들도 사실 비싼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면 더 좋은데, 이게 분명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이런 전세 시장이 빨리 안정이 돼서 잘 순환이 되는 이런 임대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